네, 안녕하세요. 3월 덮프 16번부터 같이 함께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얘는 2분의 1의 3승.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우리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줘야겠죠? 그럼 넘어오면은 8. 이렇게 될 거니까 4, 2, 8 마이너스 돼서 내 x는 마이너스 2랑 4 사이가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은 날아갈 것이고 네, 2, 3 더하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7번 갈게요. 자, 함수 fx의 적분상수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구할 수 있겠다. 자, 얘는 2분의 1 x 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네, 0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옵니다. 그럼 f 이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자, 얘는 8 마이너스 12 더하기 11이 돼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그마 이제 기호를 분배하는 시그마 성질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아이를 이쪽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55 더하기 10, 즉 65잖아요. 그럼 시그마 AK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30이니까 결국 시그마 BK는 10이 된다. 정답은 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자, 항상 보듯이 속도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속도함수를 미분쳐야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AT식 한번 써보면 3T제곱 플러스 K가 됩니다. 자, 1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은 3이 되고 얘가 가속도 2 된대요.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시각 T는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위치 변화량이랑 이동 거리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위치 변화량은 그냥 속도함수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그냥 얘를 적분하자. T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자,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T 4승이니까 80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8 마이너스 4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논의해볼 만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문제 굉장히 괜찮았고요. 이제 마라톤 같은 기출서를 많이 풀어봤더라면 이러한 지수함수랑 이제 로그 함수 사이의 대칭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한번 개념을 잡고 갈게요. 자,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자, 이때 이제 a는 1보다 크다라고 편의상 가정한 거고요. a가 즉 밑이 0과 1 사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대칭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물론 이거 상태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하고 빨리 찾는 방법을 보여줄게요. 그 정점은 0,1이죠. 여기가 항상 지나는 정점은 네, 1,0이 됩니다. 자, 두 점을 이었을 때 두 점, 즉 이 기본 형태 그래프에서조차도 각각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을 이제 이었을 때 얘가 왜 역함수 관계냐? 바로 네, 기울기가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1인 직선과 일단 수직이고 자, 두 점의 중점은 뭐죠?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이어야 되니까 y는 x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뭐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켰다고 해보자.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지금 x축 방향으로 3,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지금 기울기가 정확히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점이 어디로 왔다는 거야?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로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점 지나면서 나머지도 다 이쪽으로 평행이동 됐겠죠. 다 이쪽으로 오면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전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도 어디냐? 이게 두 점이 이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은 대칭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y절편이 바뀌겠죠. 자, 어떻게 바뀔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x축 방향 3, y축 방향으로 마3이니까 얘를 이 사이 딱 평균 딱 지나가려면 양 사이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얘가 그것의 절반이 x축 방향으로 네, 얘는 3이었잖아. 2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었죠. 얘랑 나눠 가져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네,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x 마이너스 3이라는 여전히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졌기 때문에 기울기 1인 직선. 근데 y절편만 이런 식으로 약간 손이 가줬다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꼭 반드시 얘가 또는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얘가 마구잡이로 움직여도 돼. 랜덤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더라도 자, 두 아이가 기울기가 1인 어떤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관계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는 너를 평행 이동시켜서 항상 이제 밑이 같을 때 그 기본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거지. 자, 그러면 이 0,2를 이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 점이 바로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돼요. 몇 콤마면? P, Q 플러스 1.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자, 밑이 그대로 A인 Y는 로그 A의 X. 이 기본 형태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건데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1,0이잖아. 즉 각각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그 정점은 결국 밑이 똑같은 기본 형태에서 항상 지나는 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건데 기본 형태에서 두 정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마이너스 1이 돼야 수직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y절편은 아직은 모르겠고. 자,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결국 얘에서 우리가 기울기 찾자. 마이너스 p분의 얘에서 이거 빼서 네, 이렇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즉, 두 정점이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주셔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주셔야 수직인 대칭축은 수직으로 이제 지나갈 거니까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두 정점의 이제 평균 그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었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자, 중점이 뭡니까? 중점은 2분의 p 플러스 n 플러스 1, 2분의 q 플러스 1 플러스 n.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무엇인? 1인. 자, 그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선이 대칭축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결국에는 다 평행 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얘를 2분의 1을 여기 올라타서 밑을 a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너도 밑이 a제곱, 너도 밑이 a제곱. 그러면 약간 선대칭 관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사실상 바로 나오긴 하죠. 왜냐면 얘는 기본 형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로그 함수만 손을 봐잖아. 어떻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어때요?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두 그래프가 기울기가 1이면서 자, 얘는 이제 반반 가야 되니까 x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 이동한 x-3 선대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까처럼 일반화시켜서 해본다면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0,1이죠. 얘가 항상 지나는 점, 자, 진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4, 그렇다면 이 로그 값은 0이죠. 4, 마이너스 3. 자, 두 정점 집어봤을 때 기울기가 몇이에요?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두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대칭축의 y절편은 뭐냐? 바로 두 정점의 중점. 2, 뭐예요? 2, 저기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스펙을 가진 게 바로 y는 x-3이죠.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다 이거에서 제일 빠른 방법은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와 로그함수 그래프의 무엇을 찾고 정점을 찾고 그 정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때 그 대칭축을 정확히 찾고자 하면은 두 정점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길이 같다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랑 여기 꼭지를 이렇게 이었을 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사각형에는 수직 2등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야? 두 그래프가 아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대1이니까 얘가 바로 기울기 1이거든? 얘가 바로 기울기 1인데 바로 여기
C랑 D를 이었을 때 뭐예요? C, D의 수직 이등분선이면서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바로 얘가 이 직선 AB가 뭐가 됐다. Y는 X-3이 됐었다. 이 소리죠. Y는 X-3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그냥 좌표 찾고 항상 하듯이 뭐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 그래프에 이제 그 미치수 대입함으로써 방정식을 세워주면 끝납니다. 자, 우리 점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A의 알파승이 되면서 또 어디 위에도 있죠? 우리가 찾은 직선 위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A의 알파승이란 놈은 여기다가 대입한 알파 마이너스 3이랑 같다. 왜?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자, 근데 이거 일단 못 풀어. 왜냐면 뭐 치수함수랑 다항함수 못 풀기도 하지만 문자 두 개잖아. 자, 근데 같은 선 상에 있으니까 점 C의 X좌표도 알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있으니까 A의 2알파승이 될 거고, 자, 같은 선 상에 있으니까 너의 Y좌표는 A의 2알파승이 되는데 너가 어디? 이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자, X자리에 2알파 넣어야 되죠? 그래서 X좌표가 2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끝났네요. 여기가 2알파 집어넣었을 때 A의 2알파승이다. 얘가 어디 위에 있는데 너도 이 X-3 위에 있어요. 즉 여기다가 내가 X자리에 2알파 집어넣은 값이 자, 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2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다. 요렇게. 자, 두 식을 연립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A의 알파승이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2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돼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2는 0. 자, 알파는 2 아니면 6인데 만약에 2가 되어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X축 밑에 있겠죠. 그치? X축 위에 있잖아요. 따라서 알파는 뭐가 된다? 알파는 6이 된다. 자, 그럼 알파가 6이 돼서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A의 6승은 3이 되겠죠. 이 값은 3이 되고 자, 알파가 6이니까 알파에서 뭐 빼니까? 알파 빼니까. 자, 알파가 아까 뭐라고요? 6이라고요. 그러면 6, 6에 36. 네, 해서 정답은 3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수함수랑 이 로그함수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리고 뭐랄까 이 방정식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법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네, 풀이법 관련해서는 쌤이 나중에 또 영상을 하나 올려줄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1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참수 fx. 그럼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얘가 하는데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다. 자, F5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1 플러스 우극은 결국 함수값과 같겠지. 그러니까 얘 무시하고 그냥 F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밑에를 봤더니 이 극한 계산하려면 극한의 기본은 항상 대입이에요. 자, x를 1 집어넣게 되면 얘가 뭐가 돼? 0 마이너스 제곱하면 이 전체 값은 뭐가 돼? 0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0 플러스 분의 여기 f에다 내가 1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f1은 양수거나 0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f1이 이런 식으로 양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럼 뭐가 돼? 0 플러스 분의 얘는 어떤 값이 이제 양수, 뭐 이를테면 2나 3이나 뭐 루트 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양수니까 플러스 분의 플러스 무한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F1은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내가 fx식을 이렇게 x-1이라는 인수 잡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1을 가져버리는 순간 얘는 0분의 0꼴이죠. 자, 0분의 0꼴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분자 최고차를 비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분모분자의 0인자 개수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이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발산했다라는 것은 지금 분모가 1 마이너스 보냈을 때 그 0으로 가는 인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 분모가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럼 분자가 만약에 3개, 4개, 5개 이렇게 2개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약분 치고도 0이 더 남는다는 거니까 무조건 값은 0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럼 분자가 0인자를 똑같이 2개 가지고 있다. 그래도 안 되지. 왜? 약분 치면 더 이상 0인자 없으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할 건데 어떤 값이 아니잖아. 결국 이런 식으로 발산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분자가 0인자를 2개보단 적게 가져야 된다. 즉 이거 하나로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럼 영인자는 없다는 거 알겠어. 자, 뒤에 뭔가가 더 들어갈 텐데 밑에를 봅시다. 즉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분모가 0이네. 자, 그러면 0분의 얘는 2f2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f2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발산하게 돼버려서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이런 식으로 딱 어떤 이 값 사이에 딱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분자도 어디로 가주셔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주셔야 돼. 그래야 어떤 값으로 이 안에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x-2를 가지고 있다는 거네? 이렇게. 근데 얘가 최고차 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x 뭐 알파로 시작하는 인수를 하나 더 가질 건데 지금 이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fx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하필이면 마이너스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1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일단 x-1 하나 약분치고 자, 분모에 뭐가 남아? x-1 남아. 1 마이너스 집어넣어 0 마이너스죠. 자, 분모는 지금 0 마이너스인데 내가 약분 치고 지금 남은 거 보자. 1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다 1 마이너스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내가 여기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1 마이너스 알파에 곱한 값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 값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야? 알파가 1보다 더 컸다는 거죠. 아, 따라서 알파는 1보다 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자. 알파가 1보다 큰 건 알겠는데 자, 여기다가 내가 fx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x-2 날리고 써볼게. 그러면 x 그리고 x-1 x-알파가 있는데요. 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2로 보내. 그럼 이거 2잖아. 그럼 2를 약분하고 마이너스 5. 자,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네, 2 마이너스 알파 2로 약분하면 얘 4 되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7. 자, 얘는 2가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랑 7 사이가 됩니다. 근데 1보다 크니까 결국 1과 7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개수가 전부 정수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 fx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부분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뒷부분이 x 마이너스 알파 돼서 자, x함수 x제곱의 개수가 x제곱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이죠. 이거 x제곱이거든? 근데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정수 되려면 알파는 무조건 정수예요. 따라서 알파는 최소값이 2, 최대값이 6이 나와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F5의 최대 최소죠. 자, 5 한번 대입해보자. 자, 5 대입하면 F5는 4 곱하기 3 곱하기 5 마이너스 알파. 네, 12. 5 마이너스, 자, 알파 2 집어넣으면 36. 자, 12 곱하기 5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6 집어넣으면 네, 마이너스 12 해서 두 개 더해서 정답은 24.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괜찮아요. 진짜 이거는 극한을 연습하기에 0분의 0골 연습하기에 뭐 인수 찾아 나가면서 그러기 너무 좋은 문제여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꼭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2번 갈게요. 자, AN의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자, 직전항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만약에 홀수면 1을 더해서 짝수로 만든 다음에 만팅하래. 그리고 직전항이 만약에 짝수면 그 값에다가 그 항의 인덱스를 그 넘버를 더해달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항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뭐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A3에서 우리가 이거 지금 정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 다음 항 만들고 그 다음 항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값과 같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가 A3을 찾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역추적해서 우리가 이 A1 값을 전부 다 구해주는 네, 실수만 안 하면 맞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차분하게 풀어야 되니까 사실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긴 해요. 네, 지금 마지막에 풀고 있어요. 자, 보자. 일단 우리 A3부터 갈게요. A3, A4, A5, A6. 자, A3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갈리니까 우리 얘를 2K, 그럼 뭐 2K-1을 둘게요. 자, 먼저 짝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더해? 이 항의 넘버인 3을 더해요. 그럼 뭐야? 무조건 홀수지. 자, 그럼 홀수니까 그냥 정해지는 거야. 여기다 1 더 2K 플러스 4, 2로 나눠 K 플러스 2. 자, 얘는 몰라. 자, K가 짝수일 때랑 K가 홀수일 때로 나누세요.
짝수일 때는 이 값이 짝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값에다가 이 항의 넘버 더해서 k 플러스 7이 됩니다. 근데 너랑 너가 같대. 그럼 k는 뭐야? 7이야. 말이 안 되죠? 짝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k가 홀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너에다가 1 더한 다음에 반띵하는 거야. 자, 그러면 k 플러스 3 반띵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너랑 너가 같다에서 뭐가 나와요? 4k 마이너스 k가 3. k가 1 나온다. k 홀수 맞죠? 아, 그래서 k가 1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이 2 하나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이 나왔을 때 이 직전 거 그냥 찾고 갈까요? A2와 이제 A1이 있었어요. 자, 얘가 2라고 이제는 이제 역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대로 봐도 좋고 아니면 AN은 AN 플러스 1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좋아요. 자, 이거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언제? A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얘랑 약간 느낌이 달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4 빼기 1은 3이잖아. 그 무조건 3이 되는 게 아니라 3이 실제로 홀수 만족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역방향에선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AN이 뭐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죠. 언제? AN이 뭐일 때? 짝수일 때. 자, 그러면 2에서 뭘 빼는 거야? 네, 2를 빼는 거야. 그럼 0이 돼버려서 자연수가 안 되지. 그럼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3으로 가보자. 자, 3이 6 빼기 1은 5. 홀수 맞죠? 그래서 5가 네,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 빼기 5, 1 하면 2. 2는 짝수? 맞죠? 아,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5랑 2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A3이 홀수일 때를 볼게요. 자, A3이 홀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다 1 더해 2K, 2로 나눠 K. 자, 근데 우리는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요. 나눠. K가 짝수, K가 홀수. 자, 만약에 K가 짝수다. 그럼 어떻게 돼? K 플러스 4가 되겠죠. 근데 이 값도 짝수에다 짝수 더하면 무조건 짝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5를 더해서 뭐가 돼요? 여기선 K 플러스 9. 자, 얘들아, 얘랑 얘가 같으려면 K가 10이 돼야 돼요. 10짝수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19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K가 홀수일 때를 볼게요. 자, 홀수다. 그럼 여기다가 1 더해 K 플러스 1, 2로 나눠 이렇게. 자, 근데 이 자연수 값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또 나누는 거야. 이 값이 짝수일 때랑 이 값이 홀수일 때 이런 식으로. 자, 이 값이 짝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항의 넘버를 이제 더해줘야죠. 자, 여기다 항의 넘버 이거 더하면은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5가 되는데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5와 2k 마이너스 1이 같다라는 식을 세워보면 2k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k는 2분의 1 플러스 넘어오면 6되죠. 네, 얘가 2분의 13이 돼서 자, k는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네. 자, 이번에는 2분의 k 플러스 1이 홀수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 1 더해서 2로 나눴죠. 자, 그러면 2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1 더한 다음에 2로 나눠. 이 값이 A3이랑 같아야 돼. 2k 마이너스 1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양변하지 말고 4분의 k 플러스 1. 양변을 그냥 2배 하는 걸로 갈게요. 자, 2배 해보면 2분의 k 플러스 3은 4k 마이너스 2가 돼서 2배 해주면 k 플러스 3은 8k 마이너스 4. 네, 그러면 7k는 7이 돼서 k 값은 1이 됩니다. 자, k 값이 1이면 이제 전부 만족하면서 얘가 1이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얘가 1이면 이 값이 정확히 1이 되죠. 자, 이제 우리 거꾸로 한번 가보자. A3이 1이니까 자, 1 나오죠. 자, A2가 정확히 1이 되고요. 얘가 1이면 또 다시 얘가 또 1이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 1 빼기 우리가 2에서는 자연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다음에 19도 한번 가볼게. 19에서 2배 한 다음에 38, 37이 나올 거고 37, 74, 네, 73 일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에서 우리가 2 빼면 17이니까 이거 만족 안 해서 안 되고 37에서 뭘 빼면 1 빼면 36에는 만족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더해봅시다. 그럼 8 더하기 이게 지금 109 더하기 8이니까 네, 정답은 11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여기 뭐 할 말은 없고 그냥
뭐 문제 푸는 방법을 안 상태에서 방법 알고 있죠? 우리가 AN에서 AN 플러스 1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상황으로 우리가 쭉쭉쭉 짝수 홀수 나눠서 이때 우리가 A3을 얻은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는 A1을 구하기 위해서 역추적을 해야 될 텐데 자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